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강사 이성입니다. 네, 오늘은 23학년도 숭실고등학교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에 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주요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의 전체적인 그 난이도부터 좀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시험이 엄청 쉬운 것부터 엄청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엄청 쉬운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중난이도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또 엄청 어려운 문제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시험이 이거 굉장히 쉬운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이거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 출처들은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특강과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숭실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절반 정도는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문제들이고 절반 정도는 아마 시중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 저와 함께 풀어볼 문제는 11번 문항이고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자주 봤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A가 이제 B까지 가고 B는 A까지 이제 을은 A까지 가는 문제인데 핵심은 요 둘이 만나게 될 확률을 구하라 해서 만나게 될 요 지점들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나는 지점들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A와 B가 이렇게 서로 다가갈 때 가운데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갑과 을은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사선을 그어가지고 요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셨죠? A가 확인차 가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 갔을 때 요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을이 갔을 때 하나, 둘, 세 번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각각 세 번씩 움직여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요 세 가지 지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지점을 세 개로 나눠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해두고 문제를 세 가지 푸시면 되겠죠. 1번에서 만나는 확률, 2번에서 만나는 확률, 3번에서 만나는 확률을 각각 다 더하시면 됩니다. 만나게 될 확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풀 거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갑이 첫 번째 1로 갈 수 있는 요 가지수는 한 가지죠. 세 가지죠. 그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어서 3 곱하기 그다음에 B가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치? 요 1번 지점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이 A가 1번 지점에서 요 끝까지 갈 경우의 수를 1을 곱하시고 을이 1이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을이 다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2번도 마찬가지 A가 2까지 갑이 2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을이 2까지 오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다시 이번엔 갑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또 세 가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을도 세 가지가 있죠. 1과 3은 뭐 대칭이니까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가지수를 다 더하시면은 되죠. 18 더하기 81이니까 이제 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요. A가 여기까지 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경로의 수를 다 구하시면 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최단거리 경로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15가지입니다. 갑이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15가지, 을이 저쪽까지 가는 경로의 수 15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으로 한번 나눠주시면은 3, 5, 15니까 3으로 두 번 나눌 수 있군요. 9로 나눌 수 있네요. 그래서 25분의 11이라고 써주시면은 답이 2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을 아마 풀어보셨다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랑 풀어볼 주요 문항은 12번 문항인데요. 12번 문항이 아마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했을 첫 번째 문제 같아요. 12, 13, 14, 15가 저는
학생들한테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2번부터 저와 같이 할 건데요. 12번 문제는 이제 훈련이 좀 돼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고, 이 문제, 즉, 가위바위보 문제를 처음 풀어보신 분들은 꽤나 머릿속이 이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문제를 좀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마 무난하게 이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이 이겁니다. 누가 이기는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얘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가 어떤 걸로 이겼는지에 집중하셔가지고 가위바위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6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게임 하는데 이제 비길 확률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비기는 경우가 여러분들 뭐 가위바위보 실제로 해보셔서 알겠지만 비기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두 명이 막 같은 다른 거를 내 가지고 뭐 비교든지 뭐 3명이 뭐 다른 걸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제 비길 확률이 되게 복잡하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아,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전체에서 승부가 나는 그 확률을 빼주시면은 비길 확률이 되겠죠. 비겼다는 거는 승부가 안 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어쨌든 승부가 나는 경우를 이제 빼주시면은 전체에서 비길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가 난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승부가 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승자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인 경우, 5명인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승자가 6명일 순 없죠. 6명에서 가위바위보 하는데 다 이길 순 없지. 승자가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인 경우, 5명인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자, 승자 1명일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무엇으로 이기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무엇으로 이기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승자가 1명이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6명 중에서 1명은 승자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기는지,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자기로 이기지. 그래서 3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승자가 만약에 2명인 상황에서는, 6명 중에서 누가 이겼는데 2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2명이 이기긴 했는데, 무구로 이겼는지, 뭐 가위로 이겼는지, 보로 이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3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판단했으면은 금방 이렇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것들의 다 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3으로 묶으시고, 여러분들 6시 1 더하기 6시 2 더하기 쭉 해서, 하시면 6시 5까지 가죠. 근데 요거 지금 그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항정리 파트에서 2의 6승에서 앞뒤가 없으니까 2의 6승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2의 6승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곱하기 이제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를 다 구해주시면은 3 곱하기 64에서 2 빼는 거니까 6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즉 승부가 나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62가지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1에서 확률이니까요. 우리는 전체 그 경우의 수가 이 6명이 각각 가위, 바위, 보 3가지씩 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6승이 되겠죠. 그래서 3의 6승 분의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3 곱하기 62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을 마이너스 243분의 하나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62를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지금 계산해 주시면은 243을 빼니까 18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이 2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가위바위보 문제의 핵심인 누가 무엇으로 이기냐를 잘 알고 계신다면은 이 가위바위보 문제를 처음 접하는 것과 이렇게 그 핵심 풀이를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위바위보 문제를 처음 풀어보신 분들은 좀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풀어볼 문항은 객관형 마지막 문항인 15번 문항입니다. 아마도 객관형 문제가 지금 주관형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객관형 문제의 마지막 문장으로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이제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문항을 읽어보시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중복조합의 꼴이네요. 그래서 저놈의 이제 개수를 세야지 전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겠죠. 의미 아닌 정수 x, y, z. 요놈의 이제 페어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전체 경우를 셀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인 경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이제 7인 경우 왜냐면 8보다 작다고 같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쭉 세요. 다 더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냥 요거 하나만 세면 되지. x 더하기 y 더하기 z 요놈 더하기 h가 8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냐 봤더니 요 h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로 세버리면은 0, 1, 2, 3 쭉 이제 셀 수 있잖아. 그 말은 h가 만약에 1이면은 얘가 지금 7이었다는 거야. 만약에 h가 2라고 했으면 얘가 지금 6인 거 셌으니까 실제로 지금 x, y 더하기 z가 8보다 이하인 걸 셀 때는 그냥 4h 8을 세버리면은 자동적으로 8일 때, 7일 때, 6일 때 다 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h가 정확하게 이제 0, 1, 2, 3, 4 쭉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나눠서도 되고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도.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11C 3 이렇게 되니까 3이 1에 12, 11, 10 이렇게 써두고 시작하죠. 뭐야 이거? 아니 2잖아. 2. 그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냐? 전체 경우의 수가 좀 이상 165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11C 8이니까 아니야 11C 3 맞잖아. 11C 3인데 왜 12부터 시작했죠? 멍청이 이렇게 그래서 3, 5 15C 5니까 이제 165가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165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잘 보세요. 요놈. 우리는 뭔가 부정형일 때 생각을 할 게 있어. x, y 가 0이 똑같으면 안 되네요. 그리고 z가 2면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x-y 곱하기 z-2가 0인 상황을 더 좋아해. 왜냐면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얘가 0 또는 얘가 0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부정을 생각한 거야. 즉 뭐를 생각했다? 여사건을 생각한 거예요. 요놈의 지금 여사건을 생각한 겁니다. 제 여사건을 생각해 주시면은 전체 경우에서 우리가 이 여사건을 빼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웠던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 x-y가 0인 경우, 즉 x랑 y가 이제 똑같은 경우죠. 요 놈을 이제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은 z가 지금 2인 경우입니다. 그지?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또는이기 때문에 요 사건이 a 또는 b이기 때문에 a, b를 더하신 다음에 a 교집합 b를 빼주시는 과정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로 이제 갈 겁니다. x랑 y랑 똑같다라는 것은 x 대신에 다시 y 대신에 그냥 x를 써서 우리는 2x 더하기 z가 이제 8보다 작은 요 경우의 수를 잘 세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개수가 다를 때 우리가 큰 개수를 갖는 x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서 이제 푸는 게 가장 쉽죠. 뭐 기교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됩니다. x는 3일 때, x는 4일 때 이런 식으로요. x가 0이면은 z가 이것도 이제 그 뭐야 2하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시면 되죠. 사실은 뭐 간단해가지고 필요가 없는데요. 그치? 간단해가지고 이제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세주시면은 되죠. 왜 했냐? 문자가 하나 더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렇게 쭉. 그래서 요거 지금 몇 개니? 라고 하면 0부터 8까지니까 9개 있고요. 요 놈은 z가 이번에는 6 이렇게 되죠. 0부터 6가니까 7 이렇게 되고 다음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1, 3, 5, 7, 9 다 더하시면 25네요. 그래서 토탈 25가지가 있다. 이제 그 다음에 b인 경우는 z가 딱 2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x 더하기 y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x 더하기 y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h라는 걸 포함해 주시고 요걸 이제 푸시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3h6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또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8c2가 되니까 친이 47, 2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8가지가 나왔습니다. 요 b의 경우의 수는 28가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A 교집합 B를 우리가 한 번은 빼줘야 되잖아. 그치? 요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의 수냐면은, 지금 여기서 Z가 2인 경우가 딱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한 번 있고, 여기서 한 번 있고, 여기서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이 9가지는 Z가 0부터 쭉 8까지 셌잖아. 근데 당연히 Z가 2인 거 하나가 이제 있죠. 교집합이. 하나씩 있으니까 총 이제 교집합이 5개 있는 거죠. 그치? 아이고. 아니야. 5개가 아니라, 이때는 없지. 왜냐면은, x가 4면은 딱 정확하게 z는 0이니까, 요거는 이제 제외시키고, 4개가 중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4가지가 있다. 라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 마이너스, 우리가 구해둔 요 사건을, 여사건을 생각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 165에서 25 더하기 28 빼기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실 때, 그때 확률의 덧셈 정리가 이용되고, A라는 사건을 셀 때, 그냥 하나하나씩 세주셔도 뭐 무리가 없이 25가지 셀 수 있고요. B 사건은 Z가 2인 사건이니까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되고 28가지. 마지막에 A면서 B인 사건을 세주시면은 겹치는 걸 센다는 거지. 겹치는 걸 4가지 세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여사건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끝까지 계산해 보시면은 답이 165분의 얘가 지금 165분의 지금 요거 2개 더하시면은 49죠. 1 마이너스 하니까 165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165분의 6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P분의 Q가 되겠죠. 약분이 안 되죠, 더 이상. 그치? 약분이 안 되니까 얘가 P랑 Q가 되겠습니다. 답이 이제 1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랑 숭실고등학교 주요 문항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아마도 이 시험은 주관형, 즉 단답형 문항이 객관형보다 더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본인이 이거 보자마자 내가 조금 바로 생각이 안 난다, 풀이가. 그러면 이제 넘어가잖아. 이렇게 확확 넘어가셔서 일단은 끝까지 다 끝내신 분들이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안 풀린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뒤쪽에 단답형 문제들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끝마치신 분들은 아마 점수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숭실고등학교 주요 문항들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대부분 고3 시험이 다 그렇죠. 수능 특강과 제일 많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다음 시험도 뭐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연계 비중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1순위로 공부해라. 2순위도 수능 특강이고 3순위도 수능 특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험 문제를 제가 보면서 뭐 100% 확신은 없지만 아마 선생님께서 교과서 자습서를 좀 참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수능 특강은 워낙에 뭐 문제가 사이즈가 딱 보자마자 이거 수특이네 바로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뭐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이제 검출되는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교과서 자습서를 조금 참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능 특강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습서를 심도 있게 풀어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첨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3학년도 숭실고등학교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